미국을 알아가는 시간 아메리카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아메리카노 진행을 맡은 뉴스페퍼민트 편집장 송인근입니다. 오늘은 아메리카노 전문가와 함께하는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지난 뉴스 해설 시간에 잠깐 예고드린 대로 저도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도 사실 잘 모르는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이라서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가 정말 궁금하고 기대되는데요. 싱가포르에 있는 난양 이공대학 국제대학원에서 중국 정치를 연구하고 가르치시는 이종혁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올해 초에 싱가포르에 유해영 교수님이 또 뭐 학회가 있어서 그 참석했던 학회에 따라갔다가 오늘 이제 모신 이종혁 교수님과 처음 만났어요. 교수님이 그 중국에 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말 그대로 그냥 들으면서 흠뻑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언젠가는 아메리카노에 꼭 모셔야겠다 생각을 그때 단박에 했었는데 그날이 이제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뭐 또 아메리카노 청취자 여러분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난양공대 국제대학원에서 중국 정치를 가르치고 있는 이종혁이라고 합니다. 제 연구 주제는 중국 엘리트 정치하고 정치 음. 구조를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를 통해서 사실 모든 이제 음, 중국 얘기는 앞으로 이종혁 교수님께 이거 뭐예요? 이거 왜 이런 거예요? 무슨 어떤 음. 함의가 있나요? 뭐 이런 거를 이제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또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아메리카노에서 듣는 중국 이야기는 뭐가 다르다라고 좀 피치를 해주실 수 있을지. 아메리카노에서 듣는 중국 얘기를 뭐가 다를까요? 제가 지금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주로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중국 엘리트를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제가 음, 지금 주로 하고 있는 논문 내용은 이제 요새 되게 핫하잖아요. 네, 그렇죠. 머신러닝을 이용해가지고 중국 지도부들의 구성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승진을 예측하는 모델을 지금 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상하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 대해서 할 말이 많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중국 정치라는 것이 음, 시스템으로만 굴러가는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머신러닝으로서는 100%이 정확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네, 조금 네,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어, 있죠. 어, 그러니까는 이제 중국 정치의 구조와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이 권위주의 이론과 네, 그리고 네. 머신러닝 이렇게 정량적인 분석, 정성적인 분석을 합쳐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어떤 사람이 가장 가능성이 있을까를 음, 많은 전문가들과 음. 교수님들과 이제 학자들과 함께 연구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음. 교수님 뭐 내가 말 잘 못하고 그러면은 다 편집해 줘 뭐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엄살이시네요. 엄살이 심하셨네요. 너무 지금, 처음 아니 처음에 설명하시는 음, 것부터 정말 역시 아, 그때 싱가포르에서 제가 봤던 게 맞는 것 같아요. 딱 눈과 귀를 딱 사로잡는. 그렇네요. 네. 존댓말만 쓰지 않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그렇죠. 너무 편하게 하기보다는 캐주얼하지 처음에는, 네, 맞아, 맞아. 이 교, 저희가 또 이거 언젠가 편집해 기회가 달라고요. 되면은 이런 거 편집해 주세요. 자, 2023년 현재 5월 현재 아무래도 한국에서 특히 중국에 관심이 가는 가장 큰 지점 그 대목은 역시 미중 갈등 그다음에 뭐 양안 관계로 인한 동아시아 정세가 이제 불안정해지고 있는 이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될지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은 뭐를 어떤 생각으로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지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며 이런 게 이제 궁금하거든요. 중국의 대만 침략 가능성, 이런 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거든요.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대만이 지금 반도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네, 네, TSMC라는 강력한 반도체 공장이 있기 때문에, 네. 중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이 반도체를 장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음, 대만은 중국한테 중요하고 음, 역사적인 합리성, justification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음. 시진핑이 대만을 공격할 것이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많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원래 그 원 차이나 뭐 원 차이나라고 그렇죠. 하는 게 음음. 중국은 하나다. 하나의 중국. 이게 뭐 큰 그 뭐 기조 중에 그렇죠.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One China Two System, 그게 음 음. 일국 양제라 해서 홍콩에 음. 적용했던 제도였잖아요. 그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이제 네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대만이 너무 먹음직하니까 어. 시진핑이 가지고 싶다, 이런 어.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 어.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시진핑은 대만을 점령하지 않으면 지금 권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어. 이거는 중국 정치에 관한 역사를 좀 더 알아야 되고 좀 네. 정당성에 관한 문제인데, 짱쩌민 아 네. 이현님하고 후진타오에게 평화적으로 물려줬죠. 네 그렇죠. 그리고 후진타오도 두 번 텀하고 10년 동안 한 다음에 음. 시진핑한테 물려줬잖아요. 음. 근데 시진핑은 지금 처음으로 안 그랬죠. 3연임을 한 거예요. 어. 어 그쵸? 그쵸, 그쵸. 이 3연임을 하는 데 있어서 시진핑이 필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세 번째로 이 국가를 이끌어야 나가야 되는 이런 이유를 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어 정당성을. 내가 어. 내가 이 정당성이 필요한데, 내가 이런 정당성을 가지고 아무도 못했던 3연임을 하겠다라고 음. 보면, 시진핑은 나는 후진타오와 짱쩌민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왜 내가 이 음.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가? 이제 음. 그거에 대한 사상적 아니면은 제도적 개조를 계속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진핑이. 예를 들어서 음. 제3차 역사결의라고 저번에 한 게 있거든요. 그거나 아니면 네. 20대 전국 공산당 대표 대회. 야, 음. 우리는 이제 전대라고 하는데, 어, 음. 20대 전대에서 이제 시진핑이 항상 자기를 누구하고 비교하냐면은 음. 모택동, 그리고 등소평, 그리고 나 시진핑,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어. 이제 시진핑의 모토가 마오쩌둥 짠치라이, 그러니까 중국을 일으켜 세웠다. 어 네. 등소평 푸치라이, 중국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어 그리고 네. 나 시진핑이 지앙치라이 해가지고 중국을 강력하게. 강하게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게 음. 모토예요. 그렇게 예를 음. 들었으니까 시진핑 음. 입장에서는 어. 모택동이고 등소평이 있으면 나 시진핑은 그 사람들과 비슷한 위치다라는 걸 벌써 데클러레이션을 해버렸잖아. 내가 어. 그 사람들하고 같은 위치다라는 걸요. 나 이 급이야. 나 이 1급이야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자기의 업적을 적어야 돼요. 그래서 네. 그게 바로 역사결의라는 건데, 어 역사결의가 모택동 때 한 번 있었고 네. 등석평 때 한 번 있었고, 이제 시진핑 때 했던 게 3차 역사결의인데, 내가 음음. 중국 공산당의 역사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어.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자기의 어어. 업적을 얘기를 해야 돼요. 네. 네. 그런데 모두들 알잖아요. 솔직히 모택동이 없었으면 중국 공산당은 이미 멸망했어요. 그렇죠, 모택동이 그렇죠. 진짜 제대로 된 선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울 수 있었죠. 뭐 그 국부잖아요, 뭐 다음에 뭐 어쨌든. 음음. 대약진이나 문화대혁명이나 이런 건 다른 문제로 처치하고, 그 그렇죠. 다음에 등서평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죠. 음. 등서평에 예를 들어서 좀 이 자유로운 사상이나 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이 개척점을 유지하면서 네. 이제 중국을 이만큼 발전시킨 걸 할 수 있죠. 음. 그러면 이제 시진핑이 자기가 얘기를 해야 돼요. 음. 내가 이런 걸 했다. 그 예를 들어서 음. 18차 전대에서, 음음. 18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나는 네 가지를 이루겠다라고 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부패를 아 부패 척결하겠다. 척결. 네. 두 번째가 inequality, 어. 빈부격차 해소하겠다. 음. 그리고 음. 세 번째가 샤광社会, 그러니까 소광사회, 소강사회. 중등사회에 대한 경제 개발하겠다. 음 그리고 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조국 통일인 거예요. 지금 누가 봐도 시진핑은 등소평이랑 모택동이랑 비교했을 때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아주 불안해요, 지금. 만약에 아. 대만을 통일하면은, 네. 사실 시진핑은 보세요. 대만 통일은 모택동도 못했어. 등소평도 음. 못했어. 근데 음음. 내가 했어. 그럼 이제 시진핑은 그때야말로 사람들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음. 시진핑은 지금 사실 이 대만 통일을 하지 못하면은 네. 자기 권력이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반대로. 이번에 20차 당대회 때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어떻게 얘기해요?
네. 시진핑이 지도부를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채워버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네. 시진핑이 아주 강력한 리더라는 거에 반증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아닌가요? 반대인 경우인 거죠. 우리가 이거를 반대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진핑이 어. 정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자기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못 두는 거예요. 이 정당성을 아. 채우기 위해서는 대만을 무조건 통일해야 돼요. 이거는 시진핑한테 있어서 선택의 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주 필수인 거죠. 지금 항상 중국은 항상 이렇게 모토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요새 하는 음음. 거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이런 것도 만들거든요. 그러면 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뭐냐면은 첫 번째 단계가 대만 통일인 거예요. 시진핑은 대만 통일이 꼭 필요합니다. 반도체? 아. 아니, 반도체 없어도 돼요. 자기가 아.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시진핑이 이끌고 있는 이 권위주의 국가가 우리한테 위협이 되기 때문에 네. 공산당을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출이 돼요. 경제를 공격을 하고 무역을 공격을 하고 이제 음. 경제적으로 압박을 주면 국내적인 상황과 압력을 못 방어를 해가지고 음. 시진핑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 더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고 국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어. 미국에서는 그러니까는 자꾸 트럼프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바이든도 이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네. 이번에는 미국 관료들은 항상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중국의 금융을 마비시킬까? 어떻게 하면 음. RMB가 더 이상 나서지 못하게 할까? 그 말도 음. 어떤 방면에선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음. 국내 경제나 정치 아니면 국내 사회가 이제 음. 미국이나 이런 다른 서방 국가들의 공격에 의해서 어지러워졌을 때 사실 시진핑 입장에서는 대만 통일을 무력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거예요. 오히려 더 그렇게 궁지로 오히려 몰수록 궁지로 모이면 왜냐면 내가 정당성을 더 확보를 해야 되니까. 내가 시진핑을 정당성이 있는 리더면 등서평이면 사실 평화적으로 대만을 통일하는 게 가장 좋죠. 왜 나는 리스크를 질 필요가 없어. 그렇죠. 근데 그렇죠. 시진핑은 지금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난 대만이 필요한데 지금 평화적으로 가겠죠. 근데 어 미국에서 자꾸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경제를 무너뜨리려고 해. 음.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빨리 대만을 통일해야겠다. 왜냐하면 부족한 경제적 정당성을 대만 통일을 통해서 채워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어. 이러한 미국의 행동이 사실은 국제사회의 평화 질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음음. 왜냐하면 중국을 더 자극해서 대만을 공격하라고 부추기는 꼴이거든요. 시진핑 보고 시진핑한테 대만 빨리 공격해 주세요라는 사인이 결과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어.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면은 네, 예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 아무튼 이 시진핑 주석의 계산을 바꿔 놓기 위해 그 계산을 바꿔 놓기 위해 할 수 있는 그럼 조치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뭐 경제적 압박이나 뭐 무역을 아니면 뭐 금융을 제재를 가하거나 뭐 반도체 네. 그 선을 끊어 버리거나 이런 거 음, 음, 말고 뭐 음. 할 수 있는 게 그렇다면 있을까요? 미국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어떻게 하는 게 목적인지 모르겠는데 중국을 음음. 무너뜨리려는 목적인가요? 미국이 중국을 아 무너뜨려서 그렇네. 미국도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예를 불가능할 것 들어서 같기도 하고. 저는 제가 밀고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는 음음음.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더라도 저는 미국이 그렇게 전쟁을 원하진 않을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대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게, 대만 중요하죠.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고, 가치 수호를 음. 위해서는. 음. 그게 만약 미국 그 외교 정책의 근간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은 사실 그 많은, 지금 중국의 네이비들과 중국의 PLA,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해방군의 실력이 얼마나 올라왔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확실한 거는 러시아보다 훨씬 더 강할 텐데, 이런 음. 국지전을 미국도 어떠한 비대칭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전쟁을 치르려면 많은 희생이 필요할 거거든요. 근데 네 그럴 네. 만한 미국의 정당성도 없어요. 왜냐하면 대만을 중국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만약에 미국의 음, 음, 목표가 시진핑이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시나리오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를 어떻게든 음, 뭐 막거나 지연하는 게 목표라면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런 게 있을까요? 막거나 지연하기 위해서는 음. 사실은 얘기했다시피 중국이 어느 정도
중국은 어느 정도 대만을 공격해야 돼. 어느 정도가 아니죠. 시진핑 입장에서는 대만을 무조건 공격해야 되는 반드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어. 공격이라는 게 사실은 물리적인 이제 군사적 공격도 있겠지만은 음. 이제 그거는 가장 마지막에 사용할 음.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 전에 많은 걸 할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도.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등소평 시대 때는 대만을 회유 정책을 많이 썼죠. 어.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좋을 때는 대만을 회유해서 대만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가 중국한테 합병되고 싶다라는 인센티브를 많이 줬어요. 음. 근데 이제는 이제 사이콜로지컬 워로 변해버린 거예요. 음. 이제는 대만을 자꾸 압박하기 시작해요. 너네 음. 말 안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예를 들어 그래서 TSMC에 있는 기술자들이 전부 지금 미국으로 이주를 원하고 있고 네. 대만에 있는 산업들이 전부 대만을 떠나려고 하고 있잖아요. 어. 왜냐면은 어. 중국이 너무 무서워서 이제 그걸 네. 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대만이 아. 스스로 포기할 것이다. 네. 대만 문제만 보고 봤을 때 미국이 특히 대만한테 희생을 해야 될 인센티브가 많지 않거든요. 사실. 음. 이 음. 중국의 권력 구조 얘기를 조금 물어보고 싶어요. 그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시진핑의 네. 권세는 진짜 오래가는 걸까? 아니면은 뭐 사상 누각일까? 그 권불 10 음. 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10 년을 이제 넘어서 계속해서 그 네. 권좌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됐는데 그래서 음. 시진핑의 권력 구조가 얼마나 불안한지 그다음에 뭐 아니면 얼마나 튼튼한지 그다음에 시진핑 안에서도 아까 뭐 파벌, 등소평 같은 경우에는 음. 뭐 파벌을 뭐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진짜 인재를 능력을 보고 앉혔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말 그대로 시진핑은 자기 사람들만 앉히고 있다. 불안해서. 그런 얘기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중국 그렇죠. 안에서 뭐 좀 눈이 가는 파벌이 있거나 뭐 고런 것도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다면은 앞으로 중국 정치를 음. 뭐 볼 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권력 구조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는 떼놓고 중국 어. 공산당을 보면은 중국 공산당의 사실 1인자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냥 1인자라고 할게요. 1인자는 네. 총서기, 어. 시진핑. 그리고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이제 7명이 있어요. 시진핑 포함해서 7명이 정치국 상무위원. 아.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25명이 정치국 위원. 그 어. 밑에 이제 정치국 위원 밑에는 이제 중앙위원. 그리고 중앙위원.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어. 이제 중앙위원은 한 200명 정도 되고 후보위원 네. 또 150명 정도 되는데 이제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중국 정치의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보면은 지도부를 자기 사람으로 구성했다. 그러면 그 음. 7명의 음. 정치국 상무위원들 있잖아요. 음. 지금 이 사람들이 시진핑과 전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요? 개인적으로. 예를 어. 들어 뭐 띵슈에샹 같은 사람은 시진핑이 상해에서 서기를 하고 있을 때 네. 그때 개인 비서예요. 개인 비서. 그러니까 아 얼마나 진짜? 친하겠어요. 우리 차이치 같은 경우에서는 시진핑이 절강성에 있었을 때 얼마나 또 친하게 지냈으며 그리고 이제 시진핑의 고향 陕시 성이거든요. 어. 陕시성에서 네. 산시성 우리가 얘기하는 섬서성 네. 섬서성에서 이제 일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왜냐면 섬서성이 왜 중요하냐면 시진핑의 고향이기 때문에 어. 시진핑의 고향에서 일한 사람들은 시진핑 가족들이랑 연관이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또 시진핑하고 좀 친한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네. 사람들만 모아 놓은 거예요. 나 전부 다 시진핑. 시진핑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아 그렇구나. 친구였어, 그냥. 아니면 어.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고 아주 친한 사람. 시진핑은 아는 거예요. 얘는 나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다. 지금까지는 후진타오나 장점인 그때는 정치국 네, 상무위원이 지금과 같지 않았나요? 뭐 여러 지금과 같지 않았죠. 어. 여러 이제 후진타오 때만 하더라도 이제 장점인파 그리고 이제 후진타오가 공청단이라고 해가지고 공산주의 음. 청년단 음. 그쪽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공청당원들 이렇게 음. 섞여져 있었어요. 근데 어.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이제 5년이 또 지나서 21차 당대회가 왔어요. 네.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을 프로모션을 시켜야 되잖아. 음. 근데 이제는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아. 그럼 이제 네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내 아는 친구의 친구를 구해야 되는 거지. 친구가 아니라 내 아는 어. 친구의 어. 이제 밑에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추천을 받아야겠죠. 네. 근데 시진핑의 지금 정당성에 인해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니, 너는 내가 믿을 수 있어도 너 이제 두 단계 어. 건넜던 너의 이제 부하를 내가 어떻게 믿냐가 되는 거죠. 아 그렇게 네.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네네. 그래서 이제 정치학에서는 이제 어떤 게 생기냐면 이 독재자의 딜레마라는 게 있어요. 음. 독재자가 계속 힘을 얻으면 얻을수록 사람들이 자기한테 진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진핑이 야, 너 나한테 충성해? 라고 물어보면 누가 시진핑 앞에서 감히 그렇죠. 아, 근데 지금은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라고 얘기는 할 수 어. 없잖아요. 아 왜냐면 후진타오 예스맨으로만 때는 채워지는. 가능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스맨이 안 될 수가 있어요. 후진타오 때. 왜냐면 팩션이 균형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파벌이 균형이 맞춰져 음. 있어서 이쪽 음. 파벌은 이쪽 파벌이 얘기하는 거 반대적인 얘기를 할 수 있었죠. 그렇기 음. 때문에 좀 더 균형적인 이 발전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네. 모두 예스맨밖에 없는 거예요. 시진핑 주변에. 어. 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밑에 사람들을 추천을 해야 돼. 음. 이제 시진핑의 파벌이 어떻게 시진핑 이후의 파벌 정치가 어떻게 변하느냐가 관건인데 네. 이제 역사적으로 되돌아보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있죠. 예측해 볼 수 있죠. 등소평처럼 등소평처럼 정당성이 확고한 리더면은 네. 이 건전한 정책 경쟁을 시켜요. 예를 들어 음. 등소평에 이렇게 목표를 주죠. 음. 우리 경제 개발이 목표야. 음. 우리 두 자리 성장률 이루어야 되고 최소 7%를 달성해야 돼. 실업률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7% 달성해야 돼. 하면 네네. 너는 어떤 게 좋아? 너는 어떤 게 좋아? 하고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되는데 그때는 음. 우리가 뭐라고 불렸냐면 개혁파하고 보수파 이렇게 불렀어요. 음. 시장을 빨리 받아들여서 좀 더 빠른 시장 개혁을 해야 된다는 개혁파,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이제 음. 보수파는 그 개혁도 중요하고 발전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관리하는 하에서 천천히 개혁을 해야 음. 된다. 그게 더 음.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모델이다. 그래서 이 두 파벌들이 싸우는 게 있었고, 이제 네. 90년대에 오면은 또 비슷한 파벌 싸움이 돼요. 어떤 거냐면 이제 어. 우리가 얘기하는 제너럴리스트, 테크노크랩 어 어.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들. 예를 음. 들어서 어느 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음. 더 유리할까? 한 명은 음. 이제 공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문과 뭐 이과 싸움인가요? 그렇죠. 문과 이과 싸움이죠, 사실은. 공대를 네. 나와서 나는 내 이 스페셜티가 있어요. 음. 프로페셔널한 스페셜티가 있어. 엑스퍼티가 있어. 그러면 나는 이걸 한다. 그러면 이 음. 사람한테 맡기는 게 좋을까? 음. 아니면 두루두루 잘하는 막 경제학과 이런 애들 음. 있잖아요. 저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문과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아는 척만 하잖아요. 이 그렇죠. 모택동 시대 때는 그래가지고 반우파 투쟁해가지고 네 문과들 전부 그렇죠. 다 그렇긴 하죠. 사라진 뭐 적도 있었는데 음. 이제 어쨌든 이 나라를 다스리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제너럴리스트가 더 좋을까, 테크노크래시가 더 좋을까, 둘이 이제 파벌 싸움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지금 시진핑의 목표를 보세요. 시진핑의 지금 목표가 뭐예요? 시진핑은 뭘 원하는 거예요? 시진핑이 밑에 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맨날 어어.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은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네. 사회주의 발전론, 네. 중국몽 많이 들어보셨죠? 중국몽, 차이나 드림. 네. 네네. 예를 들어 중국몽이라고 해요. 아, 우리 목표는 중국몽이야. 시진핑 사상이야. 음. 근데 실제로 중국몽이나 시진핑 사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 왜냐하면 약간 실체가 이거는 일부러 실체가 없는 그 추상적인 걸로 만든 거예요. 원래 중국 정치의 모토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왜냐면 어. 너무 실체가 있게 만들어 버리면은 어. 해석에 어.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어. 나중에 실패했을 때 빠져나갈 돌아오는 구멍이 이 없는 거구나. 리퍼커션이 되게 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음. 들어 중국몽 하면 막 중국몽 뭐 12가지 가치를 실현한다 해가지고 뭐 아. 법제, 민주, 뭐 우호, 뭐 중국에 좋은 건 없는 다 것들 막 다 이렇게 좋은 건 다 갖다 붙여 중- 놓은 다 거구나. 갖다 붙어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민주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나요? 중국의 민주주의가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장. 나중에 디파인하기 나름인 거예요. 나중에 아. 정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네.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게 더 필요한 게 뭐냐면 등석병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 7% 이상. 어. 딱 그럼 이제 그걸 위해서 확실하게 싸우는 거죠. 텐저블 확실하게. 하는. 어. 왜냐면 이걸 실패해도 나는 여기서 암살당할 위험이 없어. 여기서 내려올 위험이 없어. 네. 시진핑이 만약에 경제 개발 10%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달성 못하면 어떻게 돼? 9%만 되면은 이제 난리 나죠. 이제 뭐 주변에 알겠습니다. 있는, 오케이, 주변에 무슨 말인지. 있는 자기 친구들은, 이제 자기가 아는 사람들은 도저히 말을 못하게 되지, 지금 앞에서, 이거 우리가 어떡하죠? 이게 안 되는데, 중국 공산당이 벌써 1억, 거의 1억 명이 다 되는 상황이고, 당원이 당원이 1억 1억 명이 거의 명이. 네.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공무원 숫자도 엄청난데, 이제 네. 밑에서 계속 올라오잖아요. 어, 그 사람들이 시진핑의 그런 형태를 표출은 못하겠죠. 음, 하여튼 그 불만을 계속 가지고 올라오는 거죠. 그 그렇죠.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시진핑은 정확한 목표를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충성 경쟁이 돼요. 그러니까는 요새 시진핑이 인사 고과에서도 어떤 걸 반영하냐면은, 아, 예전에는 많이 들어보셨듯이 뭐 이제 성과주의, 네, 네, 메리토크래시라고 하죠. 네, 메리토크래시로 해가지고 더 많이 경제 개발을 시키면 너가 음, 더 프로모션 된다. 이게 거의 음, 프로모션 토너먼트 티오리라 해가지고 엄청난 음, 이 중국 그 승진에 관한 메커니즘이었어요. 네, 네, 근데 시진핑이 자꾸 바꾸고 있어요. 어, 성과도 중요하지만 되게 추상적인 거, 막 네, 당에 대한 충성과 어, 사회주의에 대한 열망 이런 것도 중요하다. 이제 그런 걸 누가 결정해요? 위에서 결정하겠죠. 근데 네, 그런 식으로 그렇군요. 네. 모호하게 만들면서 충성 경쟁을 강요해요. 네, 그런 과다한 충성 경쟁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들 이제 보수적으로 변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정책 때도 네, 제로 코로나 했지만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사람들의 이동을 통제하고 네, 아예 모든 도시들이 아예 문을 봉쇄를 해버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위에서 시진핑이 지금 코로나를 막아야 된다. 하지만 어,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해라. 라고 지시를 내려도 밑에서는 내가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아, 아, 이게 아, 자율성이 없어. 왜냐면은 어, 이 과도한 충성 경쟁 하에서 시진핑한테 정치적으로 부담을 먼저 주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코로나가 먼저 나와서 큰일이 나는 도시의 수장이 먼저 책임을,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건 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음, 거의 예측한 그대로예요. 왜냐면 음, 상해, 특히 상해, 리치앙이 음, 있었죠. 그때 지금 총리인 더 심하게 제로 코로나를 할 수밖에 없죠. 상해에서 코로나가 폭발해서 중국 정치나 경제에 영향을 준다면 네, 나는 누가 봐도 다음에 총리를 할 사람인데 어, 이거는 나가리다. 딱,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국 국가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밖에서 봤을 때는 이해를 못하지만 어,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네. 음. 시진핑의 이제 뭐 권력의 정당성이 이제 떨어진다. 뭐 그 부분은 뭐 이제 많이 설명을 해 주셔서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제 시진핑도 아무튼 영원히 군림하진 못할 테고 뭐 지금 음. 시진핑과 친한 그 파벌들 뭐 상무위원들 중에 한 명이 됐든 아니면 떠오르는 저기 음. 중에 그 시진핑이 믿고 후계자로 뭐 지목할 수 있는 뭐 음. 그런 사람이나 뭐 파벌이나 그런 저희가 있을까요? 중국 정치를 볼 때 여기가 네. 아우, 다음, 만약에 시진핑 후계자를 선택하게 된다면은 네. 누굴 선택할 것인가? 네. 이 문제가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하고, 네. 사실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듯이 제 그 머신러닝 모델을 돌려보면 랭킹이 나올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죠. 가장 숫자로. 유리한가. 어어어. 거기다가 살짝 이 정치학 요소를 가미시키면 아. 제가 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어. 저 이 사람 이 사람 5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었어요. 어. 5년 전부터 이 얘기한 게 어디 레코드가 돼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지금은 근데 다들 아시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래요? 네. 그리고 저는 모르니까. 누군가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다시 아까 얘기했던 정치학에서 독재자의 딜레마가 있잖아요. 음음. 독재자가 그런 딜레마를 가지고 있으면 독재자도 그 상황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독재자가 해야 될 일은 권력을 유지하는 거고 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충성을 확신할 수가 없어. 어. 그러면 독재자가 어떻게 행동하게 되냐면은
충성스러운 애들을 뽑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면 네. 모르니까 누가 그렇지. 충성스러운지. 진짜 충성인지 아닌지를 그렇기 구분을 못 때문에 하니까. 능력이 안 좋은 애들을 뽑게 돼요. 아, 역설적으로. 왜냐면은 어. 능력이 좋아 버리면은 얘는 더 나의 뒤통수를 치거나 아니면 나를 교체할 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음. 일부러 근처나 후계자, 특히 후계자는 능력이 안 헐. 좋은 사람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네. 독재자가 되면 될수록 능력 좋아하는 사람들 loyalty competence trade-off라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어. 네. 충성이 더 중요하지 능력이 네. 중요하지 않아요. 네 네. 충성적이고 능력적 좋은 사람이 가장 좋겠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충성을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 능력을 되도록이면 안 좋은 사람 뽑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권위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거의 모든 전통적인 현상이에요. 음. 독재자가 이 석세서 딜레마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네 네 네. 너무 강한 애도 안 되고 사실 또 다른 면도 있어요. 너무 약한 애도 안 돼. 그렇긴 하겠죠. 너무 그렇죠. 무능하고 뭐 그러면은 이게 그래서 힘들죠. 나라를 다 음. 말 그대로 이걸 기존 시스템을 다 말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건 또 안 되니까. 너무 사 말이 길어졌네요. 아닙니다. 아니 사실 네. 대만을 진짜 막 통일하려고 할까? 전쟁을 하려고 할까? 사실 질문의 시작은 네. 그거였잖아요. 근데 교수님이 그 얘기해 주셨듯이 전에 그 처음 음. 만났을 때도 그러니까 대만 통일이나 중국의 외교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려면은 결국 중국의 그 내부의 권력 구조, 지금 시진핑의 어떤 권력 기반의 특징을 뭐 "그걸 모르고는 얘기하기가 음. 어려울 것 같아."라고 하셨어서 아 일단 그럼 그거부터 네. 좀 자세히 알아보자라고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네. 있는데 요 얘기까지를 일부로 정리를 하고 그 좀 이제 음. 사실 그래서 대만 어떤 양안 관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봤는데 중국 음. 얘기만 너무 하고 뭐 쪼끔 질문을 드렸지만 미국 얘기나 대만은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지 그 얘기나 그다음에 사실 네. 궁극적으로 더 하고 싶은 거는 '한국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 음. 지금 아까 고것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고 얘기는 2 부에서 뭐 다음 그 시간에 다시 얘기를 해 보면 어떨 것 같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교수님? 오늘 일단 네. 오늘은 지금 음음. 녹화한 지 쪼끔 이제 시간이 흘렀고 음. 지금 뉴욕은 아침인데 싱가포르는 밤이 늦은 시간이 돼 가기도 하고 있고 밤이라서 예. 해서 네. 오늘은 이제 또 컨디션 관리 차원에서 이제 처음 뭐 아 근데 이야기로 다시 네. 녹화하고 싶네요. 아니 이게 설명을 이걸 하다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어 그렇긴 한데 가지고 근데 그게 아유 예 어쩔 수가 없네요. 이게 제 역량의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편집을 잘 믿어 그러나 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열심히 편집을 해 보도록 하고 한 어어어. 가지 확실한 거는 네네. 중국의 대만 침략 가능성은 음. 대만과 미국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 거의 처음과 끝이 거의 중국의 국내 정치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음음. 시진핑의 생존 가능성 음. 여기에 맞닿아 있습니다. 미국이 바이든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든 민진당이 되든 국민당이 되든 대만이 어떻게 되든 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시진핑의 권력 정당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미국이 정말로 중국을 공격하더라도 먼저 선제 공격을 하더라도 어. 시진핑은 자기가 해야 된다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어. 어. 바로 권위주의 국가의 한계인 거죠. 권위주의 국가에서 이제 독재 성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음. 외교 정책에는 유연하지가 못할 수가 있어요.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마지막에 딱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음. 대만 관계를 분석을 하면 음. 모든 것이 좀 더 확실해집니다. 음. 그렇네요. 아 역시 또 마지막에 그렇죠. 정리를 깔끔하게 잘 해 주셔서 네. 오늘의 이야기는 요렇게 정리를 해 보고 이 에피소드를 올리고 그러면 어 네. 다음 얘기는 제가 사실은 대만 정부 초청을 받아서 음. 대만의 고위 관료들과 많은 인터뷰도 나누고 왔는데 이미 그 이야기를 다녀오셨어요. 좀 더 어. 네.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음음.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다음 네. 2 부는 뭐 그렇게 진행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럼 저희는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